안녕하십니까.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자, 한여름도 이제 한풀 꺾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여름이죠. 사실 입추는 지났는데도 여름 날씨입니다. 낮에는 덥고 아침 저녁은 좀 서늘한 기온이 오고 있죠. 역시 계절은 속일 수 없는 모양입니다. 자, 그리고 주식시장도 어느 정도 여름이 한여름처럼 뜨겁죠. 시장이 하루에 많이 올라갔다 또 내려가기도 하고 장중에 또 내려가고 그러죠. 그리고 썸머 랠리에 대한 기대가 있어서 어느 정도 올라왔고요. 그리고 향후에 또 주식이 과연 주가가 많이 갈지 여부, 그래서 주가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연 향후에 주식이 갈지 안 갈지 그런 것도 여러분하고 같이 고민해야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는 어떤 투자 기법, 그 다음에 종목, 업종 분석까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기존에 제가 강의, 어떤 주식에 대한 반드시 알아야 될 강의도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는 업종 분석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권주, 건설주, 그다음 배당 관련, 오늘은 은행업까지 이렇게 해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잘 1시간 동안 유익하게 보내시면 여러분들도 강세장에 반드시 합류해서 큰 수익이 나실 걸로 바랍니다.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는 인생 역전입니다. 그리고 거액자산가를 꿈꾸면서 해야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저 동방박사가 여러분들을 거액자산가의 길로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네, 지난번에는 배당 관련된 내용들을 한 20분 더 해드렸는데요. 배당 관련된 의미, 주가와 상관관계, 그리고 배당 때문에 향후 주식장은 좋을 것이다. 그리고 배당 관련 유망주까지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배당 관련 했는데 오늘은 바로 은행업종. 자,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매매 기법 중에 매수하는 법, 매도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했는데 시장이 급변하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첫 번째 정권주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권주는 가장 오늘 또 강합니다. 그죠? 이 강세입니다. 지금도. 자, 정권주를 미리 해드렸죠. 급하다. 빨리 그때라도 정권주 사야 된다. 그때 우리 투자증권도 9,800원, 대우증권도 9,700원 이렇게 할 때였죠. 그래서 급하게 제가 정권주를 바로 업종 분석을 해드리고 여러분한테 좋은 종목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대우증권, 우리 투자증권. 자, 그리고 두 번째 해준 게 바로 이제 저거죠. 건설주죠. 건설주는 그때는 이제 건설주가 6월부터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건설주는 아니다. 단기는 아니고 중장기는 오케이입니다. 중장기는 오케이다. 그 얘기는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장 사서 수익이 나기 전에 쉽지 않다. 그래서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난주에 바로 배당 관련된 거. 그래서 배당이 주식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그리고 배당 관련 유망주를 또 해드렸죠. 그 중에 은행주 중에 기업은행도 들어가 있고요. 한국전력, KT 이런 거 들어가 있었죠. 자, 그리고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은행업종에 대해서 해드릴 겁니다. 자, 그럼 은행업종에 대해서 해드리고 나면 크게 강세장이 왔을 때 강세장. 자, 강세장이라는 것은 2100포인트 가는 것은 별 큰 의미가 없습니다. 2100원 지금도 지난번 2093까지 갔으니까 2100원 쉽게 갈 수 있습니다. 한 달 안에 1,200포인트 오를 수 있습니다. 시장은.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난번에 고가인 2,231포인트 코스피 장중의 고가 이것을 뚫고 가는 그런 장을 저는 강세장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2,320포인트까지로 보고 있는데 그때 장이 2,320까지 갔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7월 달에 보여줬던 장처럼
중소형주라든지 소형주를 매매했을 때는 대다수 수익이 안 났습니다. 그죠? 오히려 손실 볼 수가 있고요. 좀 가는 것 따르자면 그냥 급락하고 그랬죠. 그것처럼 쉽지가 않은 장이죠. 바로 급하게 이거는 대형주죠. 사실 은행, 정권, 건설, 배당 관련 다 대형주입니다. 그죠? 초대형주들인데도 개별주처럼 움직였죠. 주식이. 그러면 자, 강세장이 왔을 때 주가는 이 대형주, 정권주랑 은행주 있죠. 이 은행주. 이런 게 바로 개별주처럼 코스닥의 개별주 하루에 7%, 10%씩 막 움직입니다. 그죠? 그때 강세장이 왔을 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반드시 있다 그랬죠. 한 가지는 바로 강세장이라 하면 자, 강한 종목이죠. 강한 종목을 살 때는 단번에 한 번에 바로 강하게 사야 됩니다. 매수하고 매도는 분할로 하는 거죠. 분할로 한 번 사놓고 자, 내가 10,000주를 샀다 그러면 한 번에 오늘 내가 대우증권을 10,000주를 사겠다. 그래서 10,000주를 1억 1,000,000치를 사면 오늘 1억 1,000,000치 사야 되죠. 오늘 중에. 아침에 5,000주 사고 오후에 5,000주 사고 해서 10,000주를 1억 1,000 딱 사는 거죠. 그런데 팔 때는 내일부터 수익이 났어요. 12,000, 13,000 가서 수익이 날 때는 팔 때는 10,000주를 3분할 정도 3,000주, 3,000주, 나머지 4,000주 이렇게 아니면 반씩 5,000, 5주 이렇게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게 정석 투자입니다. 그래야만 수익을 확대할 수 있죠. 그걸 안 하고 하게 되면 허송세월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소형주들은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렇게 하는 게 살 때도 분할 매수 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분할 매수하는 게 낫죠. 그죠? 그렇더라도 강세장 왔을 땐 한다. 그래서 오늘은 미리 공부를 해놔야 되는죠. 정권주, 건설주, 은행주 다 배당 관련주 공부해두시 해놓고 나서 여러분이 미리 계속 관심 종목으로 봐야 됩니다. 보고 나서 제가 동방박사 오늘 기업은행을 얘기했다고 내일 아침에 그냥 기업은행 산다고 수익이 나겠습니까? 물론 모양이 좀 나겠지만 이제 그거보다도 여러분이 보고 매수 시점 됐을 때 사면 되죠. 지난주 금요일 날 장이 급락할 때 기업은행이 15,500원 갔었어요. 그 전에 15,300원 갔을 시가부터 했을 때 사고 싶었는데 보니까 어저께 15,500원 가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되겠다. 계속 빠질 때 보니까 왜냐하면 대형주들은 훅 빠질 때 사면 종가나 그 다음날 수익이 납니다. 그죠? 그것처럼 보고 있어야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은행업에 대해서 은행업이 어떤지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은행업종을 제가 설명하기 전에 당연히 차트로서 여러분들은 이제 TV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시청자를 위해서 차트로서 간략하게 딱딱 핵심만 꼭 알아야 되는 핵심만 여러분한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행은 부동산 경기가 은행주입니다. 자,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은행주가 좋습니다. 대다수 아시죠? 그죠? 그런데 그게 실정적으로 보여주는 게 우리나라 부동산은 2009년도부터 고가 찍고 계속 빠졌죠. 그죠? 그래서 비교할 게 크게 없는데 자, 최근에서 장은 이 중국입니다. 중국을 보시면 중국이 신흥국이죠. 성장하고 있는데 중국 부동산 경기와 은행 주가와의 상관관계를 보면 동행합니다. 동반자처럼 동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중국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중국 은행업 지수는 파란색이고요.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검정색입니다. 자, 그러면 자, 중국 은행업 지수가 이렇게 2011년 9월 달에 2300포인트 이렇게 여기서 놀았습니다. 그죠? 중국 은행업 지수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동산 가격도 바닥에서 기고 있죠. 바닥에서 기고 있다. 다시 빠졌습니다. 빠지니까 주가도 빠집니다. 은행업도 주가. 자, 그리고 2012년도 12월부터 연말부터 부동산 확장책이 펼쳐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도시 주변의 지역은 버블 정도 좀 계속 올랐습니다. 2012년부터. 언제까지 올랐습니까? 2013년도. 자, 거의 1년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계단식 계속 올랐죠. 주가 올랐는데 이 주식은 어떻게 됐습니까? 미리 그 전에 주가는 바로 반영이 됐죠. 가을부터 해서 한 번에 반영이 됐습니다. 자, 부동산 왜 그런가요? 주식은 선행지표입니다.
경제지표 중에 가장 선행지표가 종합주가지수입니다. 그러면 경제지표 중에 가장 선행지표이기 때문에 주가 예측을 할 수 있다면, 종합주가지수를 예측할 수 있다면 경제학자보다 훨씬 더 여러분이 있다면 똑똑하신 거죠. 왜? 경기보다 앞서는 게 지수이기 때문에, 종합주가지수이기 때문에 거꾸로 종합지수를 맞출 수 있다면 내가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지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적으로 보면, 자, 2009년도 3월부터 시작해서 미국 다우지수는 급등해서 6,000에서 6,000포인트에서 6,300에서 지금 16,000대 와 있죠. 3배나 급등했죠.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2009년도 경기가 안 좋았어요. 그죠? 지금 경기가 GDP 2분기 4% 성장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식이 올라가는 걸 보고 경기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것처럼 종합주가지수가 선행합니다. 항상. 그래서 보시면 부동산 관련 확대책이 딱 나오니까 은행업 지수는 급등하고요. 미리 급등하죠. 그 다음에 계속 후행적으로 추세적으로 부동산은 한 번에 주식 사듯이 HTS 열고 매도 할 수가 없죠. 시간이 걸리죠. 그죠? 그래서 부동산은 천천히 올라갑니다. 주가는 한 번에 올라가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동행이죠. 자, 그리고 나서 주식은 2013년도 은행업 지수는 3월 달에 고점 찍고 계속 빠졌습니다. 추세적으로. 자, 빠졌고요. 올해 봄까지 빠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작년 9월 달, 작년 가을부터 부동산 가격이 이상했습니다. 중국은 버블이 아니니. 그래서 부동산 진정책을 계속 내고 하기 때문에 주가도 미리 빠져서 쫙 해서 이제 빠져서, 자, 이제는 부동산이 너무 빠지니까 혹시 부동산 버블에 대해서 해서 정체적인 경제 성장을 부동산이 가로막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부동산 관련 자금 대출도 지원하고 정책들이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쓰니까 은행을 또 지수도 최근 들어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자, 부동산 경기가 주식에 특히 은행 주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같이 갑니다. 그죠? 부동산이 살아난다면 주식 사놓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은행 주식. 무조건 봅니다. 그죠? 자, 부동산 투자를 천천히, 부동산이 가격 올라갈 것 같아. 뭐 사면 되죠? 은행주를 사고, 수익을 내가지고, 다시 팔아가지고, 부동산 사도 된다는 얘기죠. 보시면. 그죠? 그만큼 이렇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연관관계는 부동산이 좋아지기 전에 좋아진다면 미리 은행 주가는 올라간다. 자, 그래서 최근에 우리 부동산 정책이 많이 나왔죠. LTV, DTI 완화책 나오면서 나오기 전부터 시작해 나와서 뭐가 올라갔습니까? 은행주가 급등했잖아요. 기본 20%치. 그죠? 자, 그러면 부동산이 안 올라갔죠, 아직. 그죠? 앞으로 은행주 더 올라가면 은행주 팔아가지고 부동산 사시면 되지 않겠나. 이걸로 보면 그렇습니다. 부동산 시대가 오면. 자, 그리고 또다시 중국을 우리가 왜 보냐 하면, 중국을 보면서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죠. 자, 부동산하고 어떻게 이루어진 은행업이. 자,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요즘은 상하이 종합지수 보면 됩니다. 상하이 종합지수와 중국 은행은 지수, 중국 은행업이죠. 지수가 동시 상승하는데 상관관계를 보시면, 자, 보세요. 상하이 지수, 우리나라 말하면 코스피고, 중국 은행, 우리나라 하면 은행 지수죠. 은행업 지수처럼. 자, 그림 보면 결국은, 자, 지수가 간다면 상하이 지수가 이렇게 파란색은 중국 은행업 지수입니다. 은행업이고, 요게 중국 상하이 지수입니다. 그러면 상하이 종합주가 지수. 자, 은행주 많이 올라가니까 종합주가 조금 올라가고요. 같이 보시면 올라갈 때 올라가고, 내려갈 때 내려가고,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죠. 자, 동행한다는 거죠. 동시에 상승한다. 동행한다. 자, 그러면 중국에 보시면 은행주와 종합주가 동행한다. 그래서 중국에도 전체적인 시총 중 은행주가 상당히 크니까 그런 측면도 있지만 경기를 미리 반영하는 겁니다. 경기를. 자, 그리고 보시면, 자, 최근에 우리 은행주가 올랐는데요. 자, 보시면 은행업종 외국인이 순매수 대금입니다. 외국인이 과연 얼마나 샀을까? 가만히 보니까 2013년도 이후입니다. 그죠?
얼마나 외국인들은 선제적으로, 선도적으로 주식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013년도 이후 은행업종 누적입니다. 외국인 순매수 대금이에요. 자, 이게 누적 순매수 파란색으로 그리는데 보시면 주가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순매수 대금이. 자, 2013년도 언제까지? 봄까지. 2013년도 봄까지 작년 봄이에요. 작년 봄까지 은행업을 계속 샀습니다. 많이 샀어요. 그런데도 외국인이 계속 사니까 주식을 갈 거라고 우리도 같이 따라 사면 여지없이 안 갔거든요. 그런데 그때 산 주식들이 다 주가가 얼마냐면 우리은행 같은 12,000원, 11,000원, 기업은행도 12,000원 이런 식이었어요. 자, 그래 사놓고 그 다음에 순매수 대금이 이때부터 경기가 회복될 걸로 봤는데 회복이 안 됐죠, 작년에. 그래서 쭉 내려왔습니다. 자, 왜 이렇게 자, 그때까지 산 건 경기 회복될 걸로 봤는데 경기 회복이 안 됐어요. 그래서 쭉 내려갔어요. 박근혜 정부에서 경기 부양책 써서 2012년부터 해서 될 거로 봤는데 2013년 실망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내려갔습니다, 다시. 자, 그리고 작년 가을에 또다시 시장이 좋을 때 작년 가을에 장이 갔죠. 9월부터. 그래서 다시 올랐습니다. 그래도 순매수 대금이 순매수가 아니었죠. 제로입니다. 이게 제로. 다 밑에서 놀고 있죠. 다. 그러다가 언제부터 좋아졌습니까? 올해 6월부터죠. 자, 올해 6월부터 건설주하고 은행주가 어느 정도 꿈들고 움직여갔습니다. 그때 외국인들이 다시 사기 시작했습니다. 급하게 이때 사다가. 자, 그러고 나서 최근들은 좀 파는데 많이 샀죠. 그죠?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샀어요. 자, 7월 전에부터 계속 샀죠. 여기에. 최근에 더 샀고. 자, 그러면서 결국은 외국인들이 먼저 샀다. 그래서 은행업을 이렇게 보면 왜 외국인이 먼저 샀을까요? 자, 이 은행업을 외국인들이 많이 샀. 아까 중국에서 봤듯이 중요한 것은 뭐죠? 자, 부동산 경기가 올라갈 것 같아야만 은행주를 사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가을에 부동산이 살아날 줄 알았는데 안 살아났습니다. 오히려 죽었죠. 자, 두번째입니다. 부동산 정책이 최경영 경제부총리께서 2기 경제팀에서 1기나 해서 실패했는데 2기 때 강력한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니까 과거에 노무현 정부에서 자, 부동산 못 올라가게 대못을 친다 그러면서 했던 것들이 DTI 이런 거죠. LTV, DTI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렇게 급등했습니다. 자, 엄청나게 많이 샀죠. 그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갔다. 외국인들은 이렇게 투자를 잘 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은행업종이 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 은행주가 오를까? 보세요. 주택가격 대출 증가율은 주택가격가. 자, 요게 가계대출 증가인데, 가계대출, 요 파란색이. 자, 주택가격 상승 전국이고, 여기 수도권인데, 수도권, 요거 수도권입니다. 수도권 가격이 주택가가 올라가니까 지방도 올라가죠. 같이 움직이는데, 동행하는데, 그 다음에 가계대출도 같이 올라갑니다. 결국은 주택가격이 오르는 것은 은행에서 대출을 해서 얻는다. 대출해서 투자용으로 많이 산다는 거죠. 실거주용보다 투자용으로 부동산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은행주가 대출. 자, 그러면 똑같죠. 지금 뭡니까? 주택가격이 상승을 하면 당연히 가계대출이 증가되죠. 이것처럼. 가계대출 증가되면 뭐죠? 자, 예금금리는 2% 이하를 주면서 1년짜리 대출은 최저 3.5% 4%죠. 그죠? 지금도. 그러면 2% 이하를 주면서 3.5, 4%를 주는 건 물론 대출 관련된 비용도 있지만 영업 비용도 있지만 많이 예대 금리 차가 크죠. 그래서 대출이 증가되면 주택담보대출 증가되면 은행의 이자가 늘어난다. NIM이 상승한다. 이런 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7개 상장은행 2분기 순이익을 보면 자, 보시면 2014년 2분기인데 QOQ 전분기 대비 전년 대비예요. 자, 얼마나 늘었냐면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116%가 하나금융은 자, 전분기 대비 116%, 전년 동기 대비 80%, 자, 기업은행은 전년 39%. 자, YOY 좀 많이 늘었어요. 작년보다 수익이 아주 좋아진 거죠. 자, 그리고 컨센서보다 좋아졌고, 컨센서 차이로 어떨 때는 30%고 50% 컨센서
애널리스트 예측한 것보다 더 많이 좋아진 거죠. 이렇게 해서 수익이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발표한 거 보니까 다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은행 PBR을 보게 되면, 자, 은행 PBR입니다. BPS, 자, 주당 순자산 가치를 주가로 나누면 되죠. 자, 주당 순가치가, 주가가 이제 PBR 기준 은행을 보면, 이 주식들이 보면 PBR이 아주 중요한데요. 은행은 여러분들 왜 PBR이 자산 가치가 중요하냐면 대출도 해주고 여러 가지 안정성이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수익 가치인 PER보다는 PBR을 따지니까 PER 수익을 많이 낼 필요는 없어요. 사실 은행주. 은행은 정부 거기 때문에 대다수가 그죠. 과거에 정부가 많이 돈을 버는 거 정부에서 벌 돈은 이 순이익을 조금 내고 순이익 낼 걸 그것을 뭐 대출을 싸게 해준다든지 고객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PER보다는 수익가치는 PBR이 아주 중요합니다. 꼭 외우셔야 됩니다. 금융주는, 보험주도 마찬가지지만 보험주는 뭐 다 저게 있죠. 주인이 있고 그런데 은행은 정부가 대다 주인이고 하기 때문에 PBR 자산가치가 아주 중요합니다. 새로운 업을 하기 위해 자산가치. 자, 그래서 과거의 은행 PBR은 보시면 2011년부터는 0.6배에서 0.75배, 최고가 75배까지 주가는 이렇게밖에 안 움직였어요. 0.6배에서 0.75보니까 0.6에서 0.75니까 얼마예요? 거의 한 20%, 잘 가야 20%밖에 안 왔어요. 2011년부터, 그죠? 그래서 은행주에서 돈이 안 되는 거지, 20% 보고. 누가 20%고 뭐 오랫동안 갖고 있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은행업 지수의 12개월 포워드 PBR을 보면 앞으로 12개월 뒤에 은행 PBR 지표를 봤더니 은행지수와, 자, 은행업입니다. 이게 은행업. 은행업이 이렇게 2005년부터 이렇게 올라갔죠. 2007년도까지. 자, 2007년도 장이 좋을 때 2000포인트 같은 장 1400, 2000 왔을 때 어떻게 갔습니까? PBR 1.7배까지 갔습니다. 1.7배, 1.8배. 자, 그런데 현재 PBR 0.7배입니다. 대다수가. 자, 만약에 강세지가 온다면, 강세장이 온다면 0.7배짜리가 만약에 1.78배로 가면 얼마입니까? 150% 올라가야 되는데 주가가 지금보다, 그죠? 많이 올라가야 되죠. 그러니까 지수 아직도 바닥이라는 거죠. 이때 보시면. 그런데 그때보다는 수익이 물론 적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더라도 은행주가 1배 이하로 갔을 땐 저평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2013년도 배당 성향을 보게 되면 지금 은행주는 배당이 아주 중요하죠. 왜냐하면 자, 정부에서 세금이 걷어야 되죠. 세금을 높여야 되는데 자꾸 경기 확장책을 쓰면서 세금을 걷어들이지 못하고 있죠. 그러면 은행이 세금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또 있어요. 바로 은행도 정부에서도 배당을 받으면 되죠. 정부가 배당 받을 수 있는 게 뭐죠? 개인처럼 바로 은행주죠. 은행, 정부가 갖고 있는 은행주도 기업은행이라 이런 거 거기서 배당 많이 받으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배당 성향이 높은 정부 지분이 대다수 갖고 있는 은행주들은 보시면 신한은행 19.45% 배당 성향. 자, IBK는 24%는 나오죠. 그래서 배당이 가장 좋기 때문에 배당주 하면 기업은행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나머지는 15%, 12%, 평균 15% 내죠. 15%,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은행주는 배당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배당 성향이 높아지면 은행주들도 이 배당이 15%가 대다수 20%대, 25%, 24%죠. IBK는 30%대 이렇게 올라갈 거로 보입니다. 자, 이건 예측이고요. 자, 은행별 주요 투자 지표로 보게 되면 대다수 보시면 여러분들은 잘 안 보일 텐데 PER이나 PBR이 중요하다 그랬기 때문에 자산 가치로 보면 PBR을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 PBR을 보면 KB금융은 과거에도 0.6배, 지금도 0.6배, 우리금융 과거 0.5배, 지금 0.6배, 한 20% 올랐고요. 기업은행 과거 0.6배, 지금 0.7배, 한 15% 올랐고 20%. PBR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자, 그리고 보시면 또한 이렇게 어느 정도 올랐습니다. 2012년도 주식이 별로 안 올라갔기 때문에 지수도 그렇고 거의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또한 보시면 이제 DPS 주당 배당금을 보게 되면 자, 2012년도, 13, 14년도 다 KB금융 600원, 500원, 600원 했어요. 자, 기업은행은 450원, 300원, 작년에 400원 했죠. 올해 400원 예상되는데 400원이면 15,000원이면
450원 정도 하면 3% 정도 나오죠. 그래서 배당금이 높은 거예요. 배당 성향이 높아지니까 이제 한 3% 정도 나올 거다. 15,000 정도 보면. 자, 이렇게 보면 아직도 2012년, 13년, 14년도 2012년도보다 13년 지금 실적이 작년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하고 주가가 PBR이 같다는 것은 주가가 안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죠? 올라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은행업종 투자 의견 각종 이제 우리 투자증권에서 보시면 나온 자료로 보면 은행 투자 지표로 보면 다 대다수 바이 홀드 신한지점 홀드가 나머지는 그 목표 주가에 대비하면 자 BS 기업은행 19,000원 그래서 주로 기업은행은 한 플러스 10% 정도 상승 여력이 보고 나머지 KB금융이나 다른 회사들은 한 플러스 20% 정도 목표가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꼭 참고하셔서 큰 손들은 기업은행은 앞으로 플러스 10%, 은행 크게 장이 강세지 안 오더라도 자 그렇게 보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은행 업종에 대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부동산 가격하고 은행업과의 상관관계 그 다음에 은행업이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그런 거 그 다음에 구체적인 뭐 내용들을 알려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시고요. 잠시 후에 은행주 유명한 종목도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은행업과 주가의 상관계뿐만 이런 게 해드렸는데요. 유망업종과 은행업을 했고 이제는 여러분한테 이제 지난주까지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추천해드렸던 간신 종목에 대해서 리뷰를 또다시 해드리고 일주일 만에 어떻게 되는지 해드리고 또한 유망주, 은행주 중에서 세 종목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직까지 뭐 리뷰 및 투자 의견 지난주에도 마찬가지지만 KT뮤직, 대우증권, LG디스플레이, 현대제철, 한국가스공사 전부 다 중기 투자로 했습니다. 중기 보유라. 중기라는 것은 한 6개월 정도 보는 거예요. 6개월 정도 봤을 때 자,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괜찮다. 왜냐하면 장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좀 조정받더라도 가도 되는 종목들 이렇게 있고요.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난주 월요일이었으니까 이번 또 월요일이죠. 일주일 정도 보니까 좀 변하는 종목이 하나가 있다. 그게 뭐냐? 자,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자, LG 디스플레이. 자, 그리고 LG 디스플레이에서 LG 디스플레이를 여러분들한테 상세히 한번 설명해 드리고 요것은 여러분이 갖고 있다는 비중을 축소하자. 중요한 비중 축소하자. 35,000원 내에서 목표가인데 일단 비중을 갖고 있으면 절반 정도 축소해서 다른 종목으로 가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자, 한국가스공사도 배당을 많이 한다 하고 해서 배당 관련된 주로 사게 되면 뭐 애널리스트나 기관들이 한국가스공사 배당주로서 공기업이니까 많이 언급을 하고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한국가스공사 올해 수익이 안 납니다.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치로 보면. 나중에 좋아질 거라고 가봐야 알죠. 근데 이 한국가스는 실망을 많이 줬어요. 실적에 대한 실망을. 그래서 이게 62,000원 내외 가면 목표가예요. 단기적으로. 정말 7만원대 안착하기는 아직은 멀었습니다. 그죠? 안착하려면. 자, 한국가스공사 사니 내가 가스공사 6만원 사니 한국전력 사겠네. 그죠? 왜? 실적 훨씬 좋아지고 지금 실적도 보여주고 향후의 실적도 좋아지고요. 배당도 많이 해주고. 그럼 한국가스공사를 사겠냐? 아니죠. 그래서 그런 건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실적이 좋아질 때는 반드시 봐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장 보면 현대건설. 자,
최고가 수익률입니다. 추천 이후에 최고가가 25% 수익률 52,500원 사서 6월 23일이죠. 자, 그리고 지금 계속 조정받고 있죠. 그죠? 조정받는데 이게 적정 주가가 62,300원 오면 일단은 제가 종목 신호도 이야기고 계속 매도를 쳤다가 다시 58,000원 사고 그런 반복해도 된다 그랬죠. 추세가 가려면 최근에 또 이라크 문제도 있고 하니까 또 건설주가 잘 안 가죠. 그죠? 조정을 받고 다시 건설주가 치고 갈 때 장은 2100포인트 간다. 이렇게 보시고요. 중기적으로는 보이다. 단기는 매매해도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 투자증권. 자, 우리 투자증권 언제 팔아야 될까? 뭐 지금 뭐 11,500원 내 목표가 왔으면 팔아도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중장기로 더 간다. 그러면 이번 주 목요일 날 14일 날 금통위에 정책금리를 기준금리를 결정을 하죠. 그래서 아까 오후 2시 반경에는 외국 리포트로는 이번에 금리 인하를 안 하지 않겠나 뭐 이렇게 해서 또 주가가 단기에 또 몇 포인트 5% 이상 빠지다가 끝판에 또 회복했는데 안 할 가능성도 있어요. 자, 그래서 대다수는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 보고 오늘 또 우리 정권주도 같이 올라가고 그랬죠. 그랬는데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수혜주는 뭐죠? 정권주입니다. 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기준금리가 내려지면 채권값이 비싸지죠. 채권값이 비싸지면 뭐죠?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차익이 커지죠. 그래서 채권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데가 어디냐? 정권사입니다. 상품 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품 운용, 각종 상품들이 많죠. 정권사에서 판매한 상품, 그 상품의 기초자산의 안정성을 위해서 확정금리를 위해서는 거의 원금 보장인 상품 비슷하겠죠. 그런 걸 위해서 채권을 집어넣습니다. 거의 90% 이렇게 원금 보장 상품은. 그래서 채권을 많이 보유하고 상품. 보유하고 있는데 채권을 보유하고 있죠. 그러면 그에 대한 차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좋은 거죠. 그래서 기준금리는 우리 투자증권. 자, 물론 은행도 그렇고 보험회사도 채권 많이 갖고 있어요. 그죠? 특히 보험회사도 많이 갖고 있는데 보험회사는 자, 대다수 자산 운용을 안정성을 위해서는 거의 전체 투자 자산 중에 한 10%나 이렇게 부동산하고 한 15%, 20%는 주식하고 나머지는 30%는 채권이에요, 거의. 그럼 채권을 많이 갖고 있는데 왜 보험사는 이야기 안 하고 정권주만 이야기할 거예요? 정권주는 50% 이상 대다수 자산에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상품이. 그래서 금리 인하의 수혜가 큰 거고 보험에는 금리 인하라고 하면 채권에 대한 차익은 발생하지만 대출리라고 같이 내려가기 때문에 상세가 되기 때문에 큰 수혜를 주로 이야기하지 않고 있죠. 그렇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중요한 게 뭐죠? 금리가 기준금리가 2.5에서 2.25, 2%까지 내려가면 자 예금금리도 같이 내려가죠. 그럼 은행에 넣을 필요가 별로 없죠. 채권도 내려가니까. 그럼 뭐죠? 한 2, 3%만 되더라도 3%만 배당주를 사면 되죠. 그래서 금리 인하가 배당주도 같이 수혜자. 그래서 한국전력이나 이런 게 수혜죠. 자 그리고 보시면 그리고 이제 KT도 있죠. 여기 보면 기업은행도 있고 한국전력 있고 우리투자 현대건설 있죠. 자, 요런 것은 우리 투자는 올해 수익보다 내년이고요. 현대건설은 건설 대표주 KT 아직은 뭐 이분기 적자인데 향후에 내년부터 실적 많이 기업은행 한국전력은 배당도 같이 많이 주는 종목이다. KT는 내년부터 배당이고요. 그래서 요런 것은 그냥 갖고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금이 크신 분들은 뭐 하이로 매매를 하고 싶으면 하시고 아니면 갖고 있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제가 대표적인 종목, 아까 LG 디스플레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비중 축소라 그랬죠. 그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한번 차트나 보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점은 KT라든지 몇 개만 리뷰를 차트를 보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자, 기업,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자, LG 디스플레이를 보시면, 자, 주가가 많이 올라갔죠, 이렇게. 이게 지금 일봉인데요. 자, 얼마부터 올라갔냐면, 27,000원대부터 시작해서, 28,500원이죠, 여기가. 하늘색 선, 28,500원. 제가 하늘색 28,500원을 돌파하니까 추세가 갔습니다, 추세가. 추세가 가고 나서 조정은 언제 한 번 조정받았죠, 지금.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자 가다가 한 번 깨지고 두 번 깨지고 세 번째 깨졌죠. 자 그러면 주가는 파동이라 그랬습니다. 파동이기 때문에 여기서 28,500원에 하는 상한선에 가고 나서 자 조정을 거기 한 번 왔죠. 그죠? 다시 반드시 일봉상으로 지지해 줘야 됩니다. 중심선을.
그리고 이 추세선 깨면 안 되죠. 이렇게 추세선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하늘색 선, 중심선, 땅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요거 차트 그래놓고, 자, 요건 일봉 차트가 무너져 있습니다. 지금 매도가 나왔고, 일봉 35,000 찍었기 때문에 매도 나왔고요. 자, 주봉을 보겠습니다. 자, 주봉을 보니까 수렴하고 엄청나게 올라갔다. 첫 번째 조정 받고 두 번째 조정 들어가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는 뭐죠? 가더라도 반등하던 마지막 파동의 반등이다. 주봉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구간이다. 이제부터는. 자, 그리고 월봉 차트죠. 월봉. 자, 장기적으로 보면 월봉은 5개월, 8개월, 16개월, 1년 이상 이렇게 투자를 할 때 보시면 자, 보세요. 수렴하고 가고 있죠. 이제 이번 달에 원봉을 주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달에 원봉 주고 다음 달에 원봉 주고 하더라도 다시 10월 달에 다시 상승할 수도 있겠죠. 그죠? 물론 실적이 계속 잘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는 9월 달에 애플 신제품 나오고 하면 아마 그때 9월 달에 다시 십자분 원봉 주고 9월 달부터 가면 그때 파셔도 되고요. 장기 투자는. 일단은 비중은 좀 축상이 낫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월봉상은 가열권인데요. 아직까지 조정받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고 실적에 대한 것은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 종목을 더 보겠습니다. KT를 보겠습니다. KT. 자, 여러분들 KT가 이렇게 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죠? 미우나 고우나 KT 한국통신 주식이 망하지 않을 것 같고 특히 나이가 드셨던 60대, 70대, 50대 이상이신 분들은 주식은 잘 모르고 HT에서 잘못하고 전화해서 하는 자금은 크신데 안전하다 생각해서 한국통신사 이제 망하겠나 이렇게 해서 한국전력 샀으면 돈이 많이 됐겠죠. 제가 작년 여름에 한국전력은 25,000대 집 팔아도 사고 다 올인하고 놀아라 그랬습니다. 42,000원 갑니다. 기본. 그리고 3년 뒤에 75,000원까지 간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그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KT다. KT를 사랑해야 됩니다. KT그룹 여러분. KT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KT뮤직이 있고 또 뭐가 있죠? KT 서브마린이 있습니다. KT 엔진 뭐 있죠? KT 보세요. 자, 그래서 KT를 이제 사랑해야 된다. 왜냐하면 황창규 CEO 오면서 바뀌고 있습니다. 회사가. 자, 2분기에 적자를 엄청나게 다 부실 처리를 해놓고 3분기부터 좋아요. 내년에 본격적으로 통신으로 집중하기 때문에 이익을 확실히 내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보시면 자, 이렇게 주식은 항상 시그널이 있습니다. 이 시그널. 크게 자, 일봉이죠. 보시면 이 두 번의 큰 상승이 있어 이틀 동안 무지하게 상승했죠. 이게 막 쇼커버링하고 같이 맞물려서 그런 거고요. 이때가 2014년도 7월 달에, 4월 7일 날 4월 달이죠. 이렇게 급상승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식이 못 갔죠. 자, 거래가 폭증했습니다. 거래가 폭발했죠. 왜 폭발했을까요? 요때 있잖아요. 28,200원 찍을 때 2014년 3월 달에 각종 ELS뿐만 아니라 파생 상품이 바로 박스권을 설정한 박스권을 벗어났습니다. 그 포스코도 마찬가지고 3월 말 벗어나가지고 많은 게 해지라고 큰 손실을 보고 해지를 원금 보장뿐만 아니라 이런 ELS가 다 손실이 커가지고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여기서. 그리고 나서 다시 쇼커버링 뭐 일어나면 여러 가지 있었어요. 일이. 그러면서 실적도 뭐 앞으로 좋아진다 그랬는데 이렇게 급등했죠. 거래 폭발하고. 자, 그랬으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거래가 폭발했으니까 지켜보는 주식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3만 원 초에도 계속 여기서도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6월 달에도 KT 여러분 정보신호 많이 여기 이 방송에서도 해드렸고 자, 그래서 3만 원 정도는 사놓으시면 안정적인 수익이 난다. 지금 15% 올라왔죠. 자, 그런데 보시면 그리고 나서 시그널 주고 두 번째 급등했죠. 자, 아직은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선 이렇게 올라왔죠. 이번에 금리 인하에 또 수혜 줍니다. 배당을 내년부터 많이 주니까 지금 정도 3만 원 초반에 사면 기본 내년부터는 3%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1년, 2년, 3년 보고 계속 내가 사놓고 3년 동안 보유하면 매년 3%씩 기본 배당을 받는데 은행에 넣을 필요 뭐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내일부터 다음 CEO에 대한
경영 능력에 대한 확신도 있을 뿐만 아니라 미리 부실을 다 처리했기 때문에 이제는 통신주도 MS가 고착화되어 있는 상태죠.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 변동과 수익 안정성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자, 그리고 자, 주봉을 보시면 자, 갔다가 내려왔죠. 2단계 하락하고 이제 상승입니다. 자, 주봉으로 상승 조정받더라도 한 번 더 남았습니다. 남을 때 어디? 37,000원까지 갈 수 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거는 이 월봉상으로 보시면 장기적으로 보시면 자, 이제 중심선에 왔어요. 월봉 중심선. 월봉 하늘선이 얼마냐 하면 월봉 하늘색선이 37,000원 정도죠. 그래서 37,000원 내외 가서 조정을 받고 다시 쭉 죽고 가게 되면 추세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제2의 한국전력처럼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두 종목은 간단히 해드렸고요. 자, 제가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러분이 공략해야 될 은행주 3선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은행주에서 전체적으로 했는데요. 자, 그래서 자, 보시고 은행주에 대해서 이제 세 종목을 여러분한테 공개적으로 추천해 드릴 텐데 매수와 매도는 여러분이 좀 참고를 하셔야 하고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은행주가 조정받으면 그때 조정받을 때 잘 보시고 하시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은행주 3선은 보시면 자, KB금융입니다. 1타자 1번 KB금융 2번 우리금융 3번 기업은행이죠. 대형주인데 이 대형주를 저는 주로 대형주를 하기 때문에 대형주를 이렇게 보시고 한번 잘 보세요. 오늘 주가가 47,000원인데 목표가는 50,000원이니까 한 20% 정도 됩니다. 자, 우리금융 17,000 플러스 20% 정도 되고요. 기업은행 플러스 10% 정도 되죠. 자, 그렇게 보면 왜 목표가가 남나? 이번에 그렇게 많이 안 올랐습니다. 두 개는 그죠? 기업은행만 많이 올랐죠. 수급이. 그래서 기업은행은 18,000원이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매매하시고 자, 지금부터는 따라 들어간 거 부담스럽다. 조정 시에 사면 된다. 그래서 손절가 만약에 지금 갖고 있는 분이라든지 하면 손절가 KB금융 37,000원, 우리금융 13,000원, 기업은행 15,500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한 종목씩 보면 KB금융 지주다. 자, KB금융 대손 비용이 안정하는 건 대손 비용률이 자, 2010년도 최고로 경기도 안 좋고 대기업체 쓰러지고 안 좋았을 때 대손 비용률이 2010년도에 51.59%였어요. 대손 비용률이. 근데 지금은 2010 올해 예상 0.6%입니다. 많이 빠졌죠. 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대손 비용이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대손 관련된 은행은 리스크는 최소화된다 이제는. 자,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이 많죠. KB는. 그래서 고정금리 대출이 많아가지고요. 비중이 좀 상승돼 있는 상태고.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KB금융 LIG 손보죠. 손보를 자회사에 편입하게 되면, 이제 LIG 손보를 편입하게 되면, 비은행 부분, 이 KB금융 비은행 부분, 자, 은행 말고 그때 시너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사하고 그래서 이 좋아지는 구조다. 앞으로 업무가 다양해지죠. 자본금이 커지니까. 그리고 현재 상태를 보시면 2013년도 예상 보시면 자, 예상 PER은 11배인데 PBR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랬죠. 시장보다는 좀 더 고평가되어 있고요. PBR 0.6배, 년이 아니고 배입니다. 0.6배. 자, 그래서 PBR이 0.6배이기 때문에 아직도 싼다. 아직 주가가 완전 바닥에서 기고 있죠. 그래서 워낙 무거운 주식인데요. 앞으로는 전체적인 장이 좋아지면 또 오를 땐 잘 오릅니다. 지금은 안 오르고 있지만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우리금융지주. 자, 우리금융지주도 민영화 관련된 이슈가 계속 있는데 이 민영화 마지막 단계에 진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영화 마지막 단계고 자, 우리금융 가장 중요한 것은 요 배당 자, 이제 우리금융이 다른 이제 뭐 교보라든지 교보생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인이 나타나면 지금 10% 내외 배당인데 12% 정도 올해 주인이 나타나면 한 20%씩 배당이 대폭 상향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맨날 외환은행은 배당 성향 50%였어요. 그래서 론스타가 막 중간 배당대에도 돈을 가져갔죠. 그것처럼 좀 늘어나지 않겠나. 그리고 우리금융하면 STX 뭐 그룹뿐만 아니라 이런 부실 대기업들 익스포저가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충당금 많이 쌓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적자가 났죠. 그럼 이번부터 이익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기대가 안 되지만 내년부터 기대가 된다. 그리고 2013 PBR은 PER 0.6배. 요번에 이제 충당금 전입이 된 게 있어서 6.0배고요. PBR이 한입이 돼서 PBR은 0.6배입니다. 그래서 두 개 우리금융과 KB금융은 자산가치 대비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이번에 최근에 배당을 많이 주기 때문에 고배당 정책. 자, 배당 지금 최경환 경제팀에서 배당을 많이 늘리는 그런 정책이죠. 그러면 세수 확보를 위해서 정부 지분을 54% 갖고 있는 기업은행에서 배당을 많이 해서 세수 확보처럼 배당금을 받으면 되고요. 그 최대 수혜주다. 지금 현재 플러스 3% 정도 내외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거다. 그리고 보시면 자, 금리 인하를 한다든 여러 가지 하면 지금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가장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예대 마진이 아주 괜찮습니다. 수신금리도 낮게 형성되어 있는 반면에 또 대출이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대 마진 폭이 좋아서 이익이 잘 나는 기업이다. PBR 0.7배, PER 9.5, ROE가 7.5%가 나오니까 은행주 중에 아주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업은행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고 주가 매수와 매도는 좀 조정받을 때 사시면 되죠. 관심 있게 갖고 있다가.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 종목 여러분한테 알려드렸으니까 주식은 매매는 사고 파는 것은 여러분이 하시고 아니면 장중이나 제가 리치 매점 co.kr에서 공개방송 할 때 오시면 상세히 매매 전략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은행업종 분석과 은행업종 유망 종목 세 종목을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향후에 강세장 오면 은행주로서 큰 수익을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식 투자는 인생 역전입니다. 그리고 거액자산가를 꿈꾸면서 해야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저 동방박사가 여러분들을 거액자산가 길로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자,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바로 심리 컨트롤이고 마음이 급해서 시장은 좋은데 수익을 못 내는 투자자가 많습니다.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그죠? 하지만 장은 좋아질 것이다 보고요. 미리 관심 종목을 보고 있다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면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강세장을 여러분도 항유해서 그동안 몇 년 동안의 기회를 못 잡은 게 이번에 기회가 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 기회를 꼭 잡으셔서 내년에는 또 행복한 수익을 내셔서 행복한 투자자가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